네, 찐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 게스트와 함께 하게 되었어요. 오늘 항공, 여행, ETF를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항공계에 종사하시는 현직자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계적인 항공사에서 재직 중인 장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마스크는 역시 네, 방역 맞습니다. 때문에 쓰셨구나. 방역 때문에 철저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쵸. 네. 항공사 방역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럼 입사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건가요? 올해로 3년 된 것 같습니다. 아, 3년? 네. 그러시면은 이제 코로나 전과 지금을 정확하게 비교해 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입사하고 나서는 코로나 이전의 상황에서 근무를 하였고요. 어허. 그리고 중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실시간으로 항공업계 종사자의 눈으로 코로나를 지켜봤었죠. 저희가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거였거든요.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항공업계 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질문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 사태 때 어땠나요? 제가 이제 환불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항공사가 고객님들이 환불을 하시는 경우에 위약금을 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태풍이라든지 태풍, 아니면 뭐 산불이 난다든지 산불. 이런 식으로 불가피하게 환불을 해야 하는 경우에만 저희가 위약금 없이 고객님들께 환불을 해드리고 있는데 2020년 2월경이었나요? 어느 날 회사에서 우한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노선에 대해서는 위약금 없이 환불을 하자라는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많이 의아했었는데요. 손대질맨처럼?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뭐 뉴스 보도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코로나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우리 항공사에서 좀 더 기민하게 좀 움직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랑스럽네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출근할 때마다 위약금 면제 대상 국가가 막 늘어나는 게 이제 느껴졌던 거죠. 매일매일? 네, 맞습니다. 우한에서 시작해서 처음에는 홍콩, 베이징 면제를 해주더니 중국 전역, 스페인, 파리 이런 식으로 점점 국경이 폐쇄된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코로나가 확산되는 걸 몸소 느꼈죠.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요? 코로나 전후에 항공기를 이용하시는 이용객들 수가 어떻게 됐는지 네. 궁금합니다. IR 자료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네네.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좋습니다. 재작년 2019년도 상반기 자료를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비교했을 때 한 10분의 1 정도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닥을 쳤네. 네, 맞습니다. 작년에도 11분의 1 정도였고 올해 10분의 1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작년에는 아무래도 1, 2월에는 코로나 이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잡히는 이용객 수는 평년 이용객이라고 보시면 3, 4, 5, 6월만 비교를 한다면 작년 코로나 절정이었을 때 비해서는 조금 이용객 수가 좀 늘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객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그 주변 직원들 전후로 반응 같은 거. 직원 반응 저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예약이나 발권이나 아니 탑승 수속을 해주시는 직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당시 코로나 터졌을 때 대고객 업무를 하느라고 좀 고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객님들도 그렇죠. 당황하시고 저희도 국가 전체가 당황을 했던 상황이었기 진짜 때문에 아찔했죠. 생각만 하면. 네. 그래도 회사에서 지침을 꾸준히 갱신을 해서 내려줬기 때문에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접종률이 올라가고 나면은 회복되는 항공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휴업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뉴스나 뭐 여기저기서 보다 보니 화물 쪽도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번 상반기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 이제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 같이 화물 사업을 하고 있는 항공사들은 영업이익 흑자를 흑자 났죠. 냈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여행 수의 증가라고 보시기보다는 화물 산업에 호재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주력을 하고 있는 산업이 의료나 뭐 이번에는 진단키트도 있었죠. 그리고 반도체 이런 것들이 주력이기 때문에 그런 산업에서는 항공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화물 산업이 이번 코로나 사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저도 궁금한 건데 저희가 이제 1차 접종, 2차 접종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접종자들이 항공기를 이용할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지 한번 그게 좀 궁금합니다. 1차 접종자하고 미접종자는 거의 비슷하고요. 최종 접종을 했냐 안 했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최종 접종자에 대해서만 어떤 격리 면제라든지 이런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접종자와 미접종자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접종자 같은 경우에는 유증상자와 무증상자의 차이가 좀 있는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격리시설에서 먼저 검사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음성이 확인이 되시면 그때 돼서 이제 자가격리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네.
증상이 없으신 무증상자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 가서 10달 동안 격리를 하고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능동 진단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가격리가 막 호텔 같은 데서 격리 좀 좋을 텐데 그냥 집에서 격리하는 거네요. 집에서 격리하시는 게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뭐 해외 외국인이시라거나 아니면 단기 체류자라거나 네네. 아니면 들어오는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특정한 국가인 경우에는 조금 격리 규정이 달라서 어디로 가시는지에 따라서 어디서 오시는지에 따라서 확인을 한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트래블 버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네. 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최근에 이제 트래블 버블이라는 것들을 뉴스에서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요. 이게 이제 접종자들을 상대로 양 국가 간에 이제 합의를 맺어가지고 단체 관광을 허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그 항공 수요 이용객들이 비즈니스 수요라면 예를 들어서 뭐 유학생이라든지 그렇죠. 학술적인 학술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인도적인 뭐 봉사를 위해서 간다는 이런 분들 위주였다면 이제 트래블 버블이 형성이 되면 이제 실제 관광 수요도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7월 말경부터 사이판 이 트래블 버블에 해당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괌이라든지 태국, 대만 이런 쪽은 지금 상호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제한사항이 있는 것은 격리 면제 같은 경우는 있지만 격리를 면제받기는 하시지만 단체 관광의 형태, 그러니까 패키지 투어의 형식으로만 갈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젊은 층의 수요를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럼 이제 뭐 패키지 투어가 아니라 그냥 여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트래블 버블이랑 완전 관계가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아쉽긴 아쉽네. 네. 저희가 하반기에 만약에 해외여행 간다 라고 하면 어떤 나라를 갈 수 있을지, 그리고 혹시 추천하시는 나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사실 코로나가 아직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여행지를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현상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접종자를 대상으로 위험국으로 분류되지 않은 나라를 오갈 때 격리 면제를 받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인데 그 미국의 질병예방센터인가요? CDC의 네네, 규정을 CDC. 따르기만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나갈 때 그리고 미국에서 돌아올 때 격리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PCR 음성 확인증을 가지고 가면 되는 게 이제 기본 굴지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제 주변 사람들 중에도 하와이를 최근에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도 보내드렸는데 보시면은 해변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하와이에서 이제 발표했던 걸 따르면은 70% 이상이 넘어가면 코로나와 관련된 모든 제한 사항을 뭐 없애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도 지금 청년 예방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엄청 높죠. 그래서 이제 작년 접종률처럼 청년 접종률도 만약에 올라간다면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수요가 아니라 여행 수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놀러 가는 휴양지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뭐 위험국으로 분류되지 않은 나라들 위주로 젊은 고객들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와이나 괌 같은 데를 지금 막 이제 70%가 넘어가게 되면 완전 자유롭게 진짜 코로나 이전. 진짜 꿈 같은 얘기예요. 맞습니다. 근데 조금 그런 건 이제 만약에 하와이로 들어가실 때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하와이에서 돌아올 때는 또 한국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사실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엄청 확산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뭐 변이가 나오면은 우리가 과연 이 코로나 없이 살 수 있을까? 코로나가 계속된다면 항공이 잘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어요. 잠깐 설명드리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하자면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돌연변이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무엇보다 전파력이 엄청 세요. 그래서 한 2.7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00이면 한 270 정도? 그렇긴 하지만 전 세계 지금 접종률이 28%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고 점차 이게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다가 그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터파크에서 지금 올해 1월인가 2월에 여행 관련된 상품이 나왔었는데 진짜 빠르게 완판되었었거든요. 이런 억눌린 보복 여행 수요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제 이 여행항공 ETF에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1번. 자, 해외는 먼저 Z인데요. 2차전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거는 리트였잖아요. 리튬, 2차전지 배터리, 리트. Z 엔진, Z. 정말 직관적인 티커예요. 종목을 살펴보시면은 델타 항공,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항공주가 메인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여행 관련된 종목도 몇 개 가지 있어요. 점차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고 여행 수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뭐 확진자가 피크다, 뭐 이런 분석도 살짝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고려해 본다면 지금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내 쪽 ETF를 보자면 역시 타이거
여행 레저가 있겠는데 어떤 종목이 담겨 있을 것 같으세요? 저희 항공업계에 그렇죠. 있을 것 같고요. 카지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 관광? 네. 타이거 여행 레저 하면은 말 그대로 여행과 레저인데요. 항공하면은 뭐 이제 아시아나나 아니면 뭐 진에어 같은 게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숙박 쪽에 뭐 호텔 신라 같은 것도 있고, 카지노 하면은 뭐 그러니까 강원랜드나 GKA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여행 관련된 당연히 여행도 있고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어디가 뜰까요?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 번에 다 모아놓은 쪽이에요. 그래서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코로나가 언제 사라질지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뭐 이제 백신이 많이 접종이 되고 있고 접종률도 엄청 높아졌잖아요. 정부에서는 올해 말까지 2차 접종률 70% 이상 높이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는 이제 투자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코로나 델타 그리고 뭐 델타 플러스 뭐 최근에 뭐뮤 바이러스 이렇게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접종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여행 너무 가고 싶잖아요. 이런 억눌린 여행 수요를 좀 고려를 해본다면은 애프터 코로나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고 구독과 좋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